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 패터토 57회차 EPL 8경기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중에 유로파와 챔피언스 리그들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분석을 했고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맨시티는 와포드에게 3대1 승리, 울버햄튼은 리버풀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 5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설명이 필요한가 싶긴 합니다. 일단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리버풀 상대로 슈팅 숫자가 3개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었었고요. 공격 찬스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강팀에게 좋았었던 도깨비 팀 같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울버햄튼의 예전 모습인데 이번 시즌은 그런 모습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역습에서의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울버햄튼은 수비에서의 불안한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깨비적인 모습들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수비적으로 지키고 나서 그런 역습으로 나아가는 플레이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수비적으로 실점을 하게 되는 또한 이 약팀 상대로도 결정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 지금 울버햄튼은 사실 기복도 크고 강팀과의 경기 때도 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의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기는 아닙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에버튼에게 2대1 패배, 사우스햄튼은 브라이튼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 및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에버튼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전반전의 모습들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고 선제골 장면도 굉장히 좀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연패를 하고는 있지만 어, 경기력 자체는 지난 경기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정력에서의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나 아니면 수비적으로 측면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좀 커서 일단은 고민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사우스햄튼이 지난 경기 브라이튼전에서의 경기력이 좋았었던 부분들이 저는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수비적으로 공간이 좀 있는 편이라서 좀 사우스햄튼이 좋았던 지난 경기에서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사우스햄튼의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뒷공간과 측면 공간들은 현재 아스날의 결정력은 아쉬워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공격에서의 만드는 그런 과정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우스햄튼의 압박에 아스날이 고전을 하겠지만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결정력이 좋지 않더라도 득점은 충분히 가능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리즈의 경기고요. 첼시는 웨스트햄에게 3대2로 패배, 리즈는 브렌트퍼드와 2대2로 비겼습니다. 첼시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리즈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첼시 쪽으로 분명히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릴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첼시 역시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들이라든지 홈에서 최근에는 이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죠. 그리고 베르너가 전방에서의 부진하는 모습들이나 루카쿠가 풀타임 소화는 아직까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첼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리즈도 브랜드퍼드전에서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첼시의 실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수비적인 모습들이나 공격에서의 답답한 부분들, 리즈가 일단 수비는 불안하긴 하더라도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첼시가 주중에 챔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체력적인 부담도 있겠고요. 그래도 이 경기를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리즈의 승을 바라보기에는 리즈 역시 결정력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나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변이라도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첼시가 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첼시의 승을 가져가기에도 불안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첼시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리버풀은 울버햄튼에게 1대0 승리, 아스톤 빌라는 레스터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리버풀은 4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일단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경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레스터전에서 아스톤 빌라가 수비적으로 불안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세트피스에서의 이런 득점의 부분들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레스터에게 질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리버풀 승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스톤 빌라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비에 비해서의 공격이 좀 괜찮은 부분들이나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이 아스톤 빌라보다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이변이라면 최근에 빌라가 이변으로 일단 무승부를 제가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이변으로 무승부를 바라보더라도 아스톤 빌라가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일단 아스톤 빌라가 한 방이 있고 경기가 안 풀리더라도 세트피스가 날카로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리버풀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고 투표율이 리버풀 쪽으로 굉장히 몰릴 텐데 이번 회차 이 EPL 경기들 중에서 가장 큰 이변 경기 중에 하나를 저는 이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두 팀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자면 리버풀의 승이 맞는 경기지만 다른 EPL 경기들을 좀 정배를 바라보는 경기들이 많고 아스톤 빌라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 공격이 나쁘지 않은 부분들 분명히 리버풀이 공격적으로 주도해 나갈 상황이고 어, 경기를 주도하겠죠. 근데 그렇게 주도를 하더라도 수비적으로는 수비 숫자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스톤 빌라가 수비에 비해서는 공격이 좋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 경기는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EPL에서 가장 큰 이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저는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노리치 대 맨유의 경기고요. 노리치는 토트넘에게 3대 0으로 패배, 맨유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맨유는 일단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리치가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하고 맨유는 스쿼드답게 축구하는 모습으로 진행 경기 바뀌었죠. 확실히 랄프 랑닉 감독이 팀을 바꿔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경기력이 좋아진 맨유라서 노리치가 대패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리치의 단통 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벌리는 뉴캐슬에게 1대0 패배, 웨스트햄은 첼시에게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웨스트햄은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벌리의 경기력을 예측하기가 너무 좀 어렵습니다. 수비적으로 일단 라인이 낮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낮지 않아서 불안한 모습들이 여전히 좀 많고요. 공격적으로 지난 경기 때는 세트피스와 역습이 괜찮은 모습이었었는데 지난 경기 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경기력적으로 벌리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들지 않는 경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웨스트햄 쪽으로 너무 몰린다면 원정에서의 웨스트햄을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 원정에서의 웨스트햄을 완전히 신뢰하기라는 좀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이변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제 생각은 지금 웨스트햄이 흐름이 좋고 경기력도 벌리와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정배당인 벌리의 단통패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아스톤 빌라에게 2대1 패배, 뉴캐슬은 벌리에게 1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도 레스터가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뉴캐슬이 지난 경기 벌리에게 승리하긴 했더라도 뉴캐슬이 잘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가 아니긴 합니다. 다만 오랜만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레스터는 부상자도 많고 경기력도 역습 빼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일단 빌라에게 일단 세트피스 실점도 있었고 공격에서의 결정력도 찬스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에디아우 감독으로 선임이 되고 나서 좋아진 점은 쓸데없는 실점이 좀 줄긴 했어요. 그리고 공격에서의 모습도 그전보다는 나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의 레스터를 잡아내기에는 뉴캐슬의 공격이 좋지 않고 일단 레스터도 결정력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단통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도 있고 수비진의 주력이 전체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레스터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레스터의 승도 일단은 고민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초안에서는 단통 무승부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맨유에게 1대0 패배, 에버튼은 아스날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에버튼은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어려운 경기 중 하나입니다. 에버튼은 지난 경기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히샬리송의 모습이 지난 시즌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에게도 수비적으로 많은 공간을 좀 내줬었고 전체적으로 수비가 불안했던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다시 원래 도깨비 팀이었던 크리스탈 팰리스로 돌아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공격에서의 모습은 위협적인 모습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버튼이 지난 경기에 승리를 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3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에버튼이 원정이어도 정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런 경기에 강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에버튼은 오히려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팀이었다면 크리스탈 팰리스 쪽을 바라보지 않았겠지만 에버튼이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공격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에버튼이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도깨비적인 모습들 그리고 에버튼의 수비를 좀 생각을 해서 이변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PL 8경기에 대해서 초안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저는 원래 이제 내일 최종 픽을 올릴 예정인데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가 있어서 내일 올릴지 금요일에 올릴지 고민하고 나서 커뮤니티에 게시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